네, 매크로 지표 3개를 집합하고 그리고 11월, 4월에 주로 투자를 하면은 기적이 생깁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고 이거를 보면은 마켓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죠. 지금 주식을 할 때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매크로 전략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독일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전략이고요. 이 전략이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나운스멘트가 2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당분간은 집에서 만드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휴가를 떠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만간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 10,000명이 넘어가면은 멋진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혹시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제가 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쯤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잡지 코너에 갑니다. 독일은 잡지가 수천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잡지도 상당히 많고, 뭐 거기서 뭐 주식 잡지들도 있고, 저는 최스 잡지를 주로 많이 보고, 역사 잡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독일 주식 잡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더스라는 잡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구체적인 전략,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번 달 잡지를 좀 훑어보는데, 오잉? 뭐 게버트 지표라는 게 있어? 이게 뭐지?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야, 그런데 이 전략이 정말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엄청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게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토마스 게이버트가 만들었는데 이분은 원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막 연구를 하다가 논문을 썼는데 이 이론을 주식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주식 구루가 되신 그런 분이고요. 보면 좀 무섭게 생겼네요. 그쵸?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물리에서 주식으로 넘어가신 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기버트 지표는 뭘 보냐 하면은 딱 네 가지를 보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매크로고, 네, 한 개는 좀 다른 건데, 자, 세 개 매크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22,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은 그 달부터 1점, 그리고 22가 금리를 올리면은 그 달부터 빵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1년 전 대비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으면 1점, 각권에 높으면 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예를 들면 오늘이 7월 30일이다 하면은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6월 인플레이션과 작년 6월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야겠죠. 세 번째, 미국 달러. 이분의 논리로는 독일도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에, 그 달러화가 높아지고 유로화가 낮아지면은 수출 기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오르면은 독일 기업에게는 좋다. 그래서 1년 전 대비 달러가 상승했으면 1점, 하락했으면 빵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세계 매크로 데이터였죠. 금리, 인플레, 달러였는데 감동. 네, 이분도 그 독일 주식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은 11월에서 4월에 다 나네. 야, 5월에서 10월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지금이 11월에서 4월이면 1점, 5월에서 10월이면은 빵점 이렇게 점수를 줬는데요.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총 4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빵점에서 4점 나오죠. 이분은 0.1점일 경우에는 매도, 3.4점일 경우에는 매수, 2점이면은 지금 포지션 유지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략을 만든 게 1993년인데 당시 있었던 1963년부터 92년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그 4개 전략을 각각 나눠서 한번 봤고요. 금리, 인플레, 달러 11월, 4월 봤는데 네, 닥스, 그러니까 독일 주가지수 수익률이 30년 동안에 한 200%였다고 하는데, 네, 각 전략 수익은 그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쵸? 390, 570, 650, 400%고, 그리고 이 네 개 개별 전략을 통합해가지고 쓰는 전략. 그러니까 3.4점이면 사고 0.1점이면 파는 그 전략을 썼더니 총 수익이 790%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주가 지수를 완전히 압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1993년 이 양반이 전략을 개발한 후에 이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 했습니다. 계속 통하나 안 통하나. 근데 묘한 거는 이 전략이 개발 후에도 엄청 잘 통합니다. 1993년부터 2019년, 이것도 벌써 26년도였네요. 이 26년 동안에 이 전략을 썼으면은 복리가 13.5%, 그 닥스, 독일 주가 지수가 8.1%였는데 닥스를 가볍게 5% 이상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제가 1963년부터 92년까지 보니까 그 30년 동안에 독일의
주가 지수의 복리수익이 3%인가 뭐 그런데 이 전략은 8%인가 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5% 차이가 났고 그리고 그 1993년부터 2019년까지도 네, 그 복리수익의 차이가 5% 이상 납니다. 그리고 크게 깨지는 것도 없었고요. 그 하락장이 또 묘하게도 이 전략에서는 투자를 거의 안 하고 다 피해 갔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쵸? 자, 그래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이 양반이 투자했던 구간, 안 투자했던 구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딱 한눈으로만 봐도 그 파란색, 그러니까 투자 구간의 손실이 양호하다는 거 아니고 수익이 매우 양호하죠. 그 초록색만 보세요. 초록색을 보면은 주식이 거의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가끔 있죠. 여기 뭐 2002년, 3년 그때 좀 예외가 있었고, 근데 그게 다네. 그렇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초록색 때 주식을 했으면은 주가 지수는 거의 올랐고요. 예, 근데 빨간색 때 비투자 구간에 샀으면은 네, 수익이 안 좋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위키피디아에 그 게이버트 슈트라테기라고 독일어로 쳐보면은 친절하게 엑셀도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땡큐 게이버트. 제가 그러면은 이 엑셀을 가지고 당연히 백테스트를 하겠죠. 한국 주식으로. 야, 정말 감사합니다. 21세기 수익은 대충 이랬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이 전략의 수익은 9.04%, 그리고 닥스 독일 주가 지수는 겨우 3.17% 올랐습니다. 그 독일 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에 얘가 8000점을 뚫었다가 2002년, 3년에 2000점 이하로 추락한 적이 있어요. 이때 한번 개망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후에 2007, 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왕창 망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세기에 독일 주가 지수의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 게이버트 전략을 썼으면은 그거는 너끈하게 이겨버렸습니다. 변동성도 닥스보다 훨씬 작죠. 왜냐면은 11월, 4월에만 거의 투자를 하고 5월, 10월은 투자를 별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MDD도 38대 72. 물론 38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가지수 72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형 전략이 있습니다. 변형 전략은 눈으로만 딱 봐도 굉장하죠. 복리수익이 20.2%, 그리고 총수익이 바뀌었네요. 그 20년 만에 자산이 36.8배로 늘어납니다. 변동성은 닥스랑 거의 비슷하고요. MDD는 33대 73. 아주 양호한 전략이죠. 야, 근데 이런 전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네. 요약을 들어가면은 네, 매크로 지표 3개를 집합하고 그리고 11월, 4월에 주로 투자를 하면은 기적이 생깁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고 이거를 보면은 마켓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죠. 지금 주식을 할 때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이 이 지표를 1993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63년에서 92년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했는데 꼭 이때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 전략은 말이야 과거에는 통했는데 야 이제 다 알잖아. 미래는 통할 리가 없어. 야 그리고 네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백테스팅인데 네가 하는 거는 과추적화야. 다 엉터리야. 흥 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전략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양반이 끈질기게 1993년부터 20몇 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93년에 나온 이 전략이 그 향후 25년에도 아주 잘만 통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초과 수익이 한 닥스 플러스 5% 정도 되는데 이 초과 수익이 줄을 기미를 전혀 안 보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전략은 이해하기가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아니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금리 그 보고 그리고 1년 전 인플레이션이랑 비교하고 1년 전 달러랑 비교하고 그리고 지금 11월인가 4월인가 11월에서 4월이냐 5월에서 10월이냐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7월이네. 그러면은 주식을 하면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한국에도 통하는 전략인지 백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백테스트 하기 도 너무 쉽잖아, 이 전략. 그쵸?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전략이니까 혹시 제가 영상을 며칠 안 올리시면은 직접 한번 백테스팅 하시는 거를 권고해 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걸리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세면은 주식이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도 정말 그럴까?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많이 폭락했다는 거는 우리 경제가 떡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경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 주식이 다시 바운스를 하는지 아니면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든지 그거는 백테스트를 통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네, 근데 한국에서도 이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11월, 4월 이거만 봐도 일단 금리 전략 자체만 해도 한국에서 꽤 잘 먹히고 11월, 4월도 한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기에버트 전략이 한국에서 안 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하 기본 기에버트 전략은 21세기에 독일에서 복리 9%를 벌었는데 그러니까 닥스를 그 거의 3배 닥스의 거의 3배 수익이 났죠. 닥스는 복리 수익이 3.2%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제가 복리 20%짜리 변형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스페인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알람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